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중국 베이징 국제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주인공은 전기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그룹이 참가해 eGMP 기반의 전기차와 신기술을 현지에서 선보였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카메라서부터 손바닥 크기의 휴대폰 액정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차의 모습을 담기에 분주한 이들의 입가엔 감탄사가 연이어집니다. 남성미 물씬 풍기는 오프로드 SUV와 이른바 드림카로 불리는 고가의 스포츠카는 여타의 모터쇼에선 주인공격 역할을 맡았지만 이곳에서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이는 전기차입니다. 지난해 중국 내수 자동차 판매량은 2,518만 대로 이 중 전기차는 841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60% 수준입니다. 이 같은 현지 시장에 맞춰 중국 전략 차종을 대거 선보인 현대차 그룹.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차와 더불어 2개의 내연기관차를 중국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아이오닉 5N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고 또 도심 속에 N 브랜드의 체험 공간인 N 라운지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현지 특화 마케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현대차는 5세대 산타페와 또 더 뉴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여 현지 소비자들의 다변화된 수요 또한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기아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EV5를 공개했습니다. EV5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모델로 롱레인지 모델은 88.1kW의 배터리를 탑재해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720km입니다. 기아는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엔트리 SUV 차종인 소넷을 공개하며 SUV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국 최초로 기아의 차세대 기능 통합형 휠 구동 시스템인 유니힐 기술을 전시하고 레벨4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한 차량도 공개하는 등 중국 시장 내 기술력 있는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고사성어 청출어람에서 착안한 비전 블루라는 외장 색상과 함께 G8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 SDS도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배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에 우리 형제 회사가 스마트폰, TV, 가전, AI로 지금 혁신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기업형 생성형 AI 서비스의 혁신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가 생성형 AI 서비스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본격 출시했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 외국 고객사와 영상회의를 진행했다면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 공유도 해줍니다. 한국어 음성을 인식하는 정확도는 94% 수준이라며 전문 통역사 없이도 해외 고객사들과 미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실제 업무에서 내가 오해 없이 한국어를 잘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코파일럿을 제공해드린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삼성 SDS는 사내 임직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브리티 코파일럿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회의록 작성 시간은 75% 이상, 메일 작성과 요약, 초안 작성에 걸리던 시간도 66%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비용도 70% 저렴한 것도 밀고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기업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데서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것이 이제 비용 문제인데, 저희는 그 글로벌사가 획일적인 단일 가격 시스템, 즉 유저당 얼마 끝,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반해서 저희는 실제 사용자 수에 따라서 혹은 토큰 사용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가격을 좀 이렇게 바꿔나가는. 패브릭스는 기업에 더 특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특정 데이터를 학습해 영업과 구매, 물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이 일반 비서라면 패브릭스는 전문 영역에 특화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패브릭스는 현재 삼성 SDS와 일부 고객사를 비롯해 약 1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에는 20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통신업계 기사를 연이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KT 소식입니다.
KT가 미디어 사업에 AI를 적극 활용합니다. 드라마 제작에도 AI가 드라마의 흥행을 미리 예측해서 투자 규모까지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생성형 AI로 영상을 제작하고 AI로 영상을 분석해 인물, 행동, 음악 등 고객이 원하는 구간을 찾아줍니다. 오래된 영상을 고화질로 개선하거나 성형 AI로 수정해주기도 합니다. KT가 올해 미디어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매직 플랫폼의 활용 방안 중 하나입니다. AI로 영상을 분석하고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B2B 미디어 솔루션인데 AI 인프라가 없는 사업자도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AI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특화된 AI 기술들을 한데 모아서 매직 플랫폼이라는 B2B 토탈 미디어 AI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직 플랫폼을 통해 생성형 AI로 손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원하는 장면만 골라보게 하는 환경도 제공합니다. KT는 우선 이 매직 플랫폼 솔루션을 AI 오브제북에 적용해 선보였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KT의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더빙 목소리를 합성하고 지니뮤직이 생성 AI로 제작한 배경음악을 입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KT는 이러한 AI 기술력을 미디어에 특화해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AI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개 그룹사 기반의 탄탄한 KT 그룹 미디어 밸류체인을 KT의 AI 역량을 활용해서 더욱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콘텐츠 영역은 예능은 E&A, 드라마는 스튜디오 지니가 제작하는 양날개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AI를 적극 활용하고 제작 역량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KT그룹. 2025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으며 현재까지 순항 중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앞서 KT가 주력 사업인 미디어에 AI 기술을 결합해 추가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면 이 SK텔레콤은 생성형 AI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박주영 기자입니다. 텔코 LLM, SK텔레콤이 글로벌 AI 업계 선도기업인 오픈AI, 엔트로픽과 함께 통신사의 서비스와 상품, 멤버십 혜택, 고객 상담 패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명칭입니다. 텔코 LLM은 통신에 특화된 LLM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의 범용 LLM은 통신사의 번호 이동 방법이나 절차 등 전문 지식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 요금제 추천 같은 고객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텔코 LLM은 AI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품질, 만족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하면서 능력을 고도화해 어려운 업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고객센터 상담사가 상담 전화 한 건을 처리하려면 약 4분여가 소요되는데요. 텔코 LLM을 도입하면 소요 시간이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훨씬 적은 입력을 줘도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짧은 답변 내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그 속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효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T는 향후 인프라 운영 중에 발생되는 데이터 분석과 축적된 데이터 기반의 정보 조회 등에도 텔코 LLM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고객센터뿐 아니라 마케팅, 법무 HL과 같은 사내 업무에서도 텔코 LLM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케팅용 PR, 보도자료 초안을 예를 들면 LLM을 좀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계약서 검토를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계약서 조항에 있어서 검토해야 되는 리스크가 무엇인가 약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LLM이 그 답변을 생성하는 포인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사 사례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적으로 굉장히 잘 검색을 한편 SK텔레콤은 통신사들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플랫폼도 개발 중인데요. 이를 통해 멀티 LLM, 멀티모달, 검색 증강 생성 등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에 필요한 소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원격 의료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 분야에도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자, 김효선 기자가 이영신 대표를 만나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와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환자 진단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시어스 테크놀로지. 특히 늘어나는 진료 수요에 부족한 의료 자원을 커버하며 미충족 의료 수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강점과 상장 후 계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 인공지능 가지고 환자 진단 쪽에 모비케어라는 브랜드, 그리고 입원 환자 모니터링 쪽에 싱크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출시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비케어는 지금 국내 1위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솔루션입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던 2020년만 하더라도 1년에 검사 처방 건수는 35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구독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을 시키면서 병원의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선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1, 2차 의료기관에서도 그 심전도 검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된 시장 수요를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0% 이상씩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2022년도 2월 달에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심전도 분석 수가가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두 가지 수가가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장기 측정하는 데 환자의 무리가 없는 저희 같은 웨어러블 심전도 회사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의 기회를 얻었고요. 지금 그 웨어러블 심전도 시장에서 저희가 70% 정도 시장 점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싱크도 마찬가지로 병상 수를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 병상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한 90만 개 정도의 병상 수가 있지만 저희가 202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실 사업 계획으로 잡은 거는 10,000개 병상 정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 저변이 확대되고 실제 입원자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그 사업화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성장폭은 이제 커질 것이고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 심전도 분석 서비스는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중심의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확보된 기술들을 지금 그동안에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정신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재활의과 이런 다양한 진료과에서 새로운 진단 지원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진단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성장폭이 3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그 새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라서 올해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다양한 병동의 시스템을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연평균 2배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장통인 캐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면 장기 불황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터리 전문가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배석원 기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기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상황하고 이제 해외 상황하고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확실히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역성장을 했고 올해 1, 4분기에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충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전기차가 최종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캐즘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 또는 뭐 하이브리드 사이에서 이제 선택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과도기적인 거고요. 2035년이 되면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차 말고는 아예 못 팝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볼 수 있다,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쪽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년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돼요. 3년 전에 수주를 받아서 그 받은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공장을 짓고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납품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 나올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지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쭉 보면 뭐 미국은 당연히 지금 중국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한국 배터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이렇게 이제 2개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파나소닉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제 그 한국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나중에 뭐 80%, 90% 이렇게 될 거고, 지금 LFP가 유럽에서 채용되고 있는 이제 그 비율이 대략 한 2%에서 3%밖에 안 돼요. 미국은 7%, 8%밖에 안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모든 것이에요. 이제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에너지 밀도가 결국은 그 성능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NCM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이 중요한 거고요. 그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 니켈이 뭐 90% 들어가는 NCM 9번방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만이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가 지금 현저하게 떨어지는 LFP 갖고 배터리를 만들어서는 이제 국제적인 경쟁이 안 되는 거고. 확실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다 결정돼 있다니까요. 예. 사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구매가 네가 얼마만큼 사갈지가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회사들이 사가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재고를 떠안든 아니면 덤핑해서 팔든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그런 계약들이 다 맺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통 보면 25년, 26년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퀀텀 점프 한 해가 됐거든.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슈퍼엔저 일본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 일본 증시에 대한 직접 투자뿐 아니라 일본 경제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의 영향까지 살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유수민 기자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을 만나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160엔 선을 돌파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한동안 엔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꾸준한 경기 부양책으로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일본 경제 뭐 순탄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회복 흐름을 사실은 이제 이어갈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 또 하나 저희가 주목을 할 것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뭐 돈풀기 정책 뭐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일본 경기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면 기시다 내각이 들어온 이후에는 사실 이제 산업 정책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도 육성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본 경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디프레 국면에서 탈출해서 인프레 쪽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다가서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은 당분간 좀 약세를 계속 유지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은행의 어떤 그 통화 정책 기조가 아직까지도 좀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당장 엔화가 좀 강세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방향성 자체는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지금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 자체가 내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내수 경기는 아직 그렇게 그 일본 정부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조기에 금리 인상을 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정책 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노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기시다 내각까지 꾸준하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좀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최근에는 슈퍼 엔저로 인해서 뭐 도요타라든지 이러한 대형 수출업체들이 어떤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들, 또 최근 이제 공급망 재평 과정 속에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얻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일본 증시가 뭐 30만에서 최고치 4만 선을 터치하기도 하는, 일본 증시가 워낙 좀 많이 올라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경제 자체가 뭐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일본 정부가 또 산업이라든지 또 내수 부양책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게 되면 일본 증시도 사실은 뭐 좀 추세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엔화의 절상 기대감도 사실은 일부 좀 깔려 있는데, 사실 현 레벨을 봤을 때 엔달러 환율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환 쪽에서도 조금은 차익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일본 증시도 장기적으로는 좀 유망한 어떤 투자처가 아닌가 좀 생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주식 투자 시 가장 우려되는 게 큰 변동성입니다. 이 투자자가 지적 변동폭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느 정도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가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일정 규칙에 따른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VA랩 서비스가 불확실한 증시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VA랩 서비스는 국내외 대표 종목을 선별해 가치 분할 매매 전략으로 운용하는 투자 서비스입니다. 변동성 관리가 최대 강점으로 최근 누적 판매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VA랩은 그 말 그대로 밸류 에버리징의 앞글자를 딴 그 VA랩으로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가치 분할 매매로 볼 수도 있는데 사전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용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투명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모펀드나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부분도 큰 장점이 된 것 같고, 한 번에 저희가 매수하지 않고 계속 MDD를 봐가면서 물량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 저점에 매수해놓은 물량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또 거기에 맞게 일부는 매도 매수를 반복해 가면서 물량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좌당 보면은 한 30-40% 정도의 그 액티브 머니는 늘 계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자기의 모든 자산을 그 에코티에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액티브 머니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야 계좌에 큰 손실을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팍스경제TV 한상은입니다. 인천 구도심 내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이 GTX 교통 호재와 대형 공원을 갖췄는데 이른 아침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현장은 예비 청약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입구부터 늘어선 줄은 도로를 따라 수십 미터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대단지고 그래서요. 좀 분양 좀 받을까 해서요.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3,053가구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 중 1,089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GTX와 서울 지하철 2호선 호재 등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인접한 재건축 단지 대비 선호도 높은 포베이 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 등으로 구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공세권 대단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 조경 면적 비율은 38%, 단지 산책로와 이어지는 공원은 축구장 11개 규모로 조성됩니다. 제가 지금 집을 이사를 하고 싶은데 공원이 너무 넓게 조성된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은 간단히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편하고. 세대는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조성됩니다. 총 6개 타입으로 구성해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늘렸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성을 높였습니다. 주방 옆 공간은 팬트리로 사용하거나 확장해 보다 넓은 식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은 붙박이장을 설치해 수납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분양시장에 봄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今回進出したのは念願の目標でした。もともと早くに出したい、国でしたが、やはりなかなか価格、ニトリは特に低価格をこだわっている会社なので、その価格をしっかりと韓国のお客様に提案できなければまだ早いと思ってました。その準備ができましたので、遅くはなりましたが出展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少なくとも E-Mart さん、ホームプラスさん以外にも今後パートナーとしてやっていただける会社さんを探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は私たちの今のこの、700坪ぐらいのお店以外にもっとコンパクトなタイプ、このバリエーションを今デザインをしておりますので、それで新たなパートナーが作れればなということで今交渉しておる最中です。메디아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버전까지 탑재를 해서 쉽게 일반인들이 그 심장 재생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분도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 감시 장치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동하게 되면 기억을 왜곡이 돼서 잊어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환자 그 감시 장치 안에서 마이크를 착용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